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루 전 대규모 매도 움직임으로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블랙록은 몇 시간 만에 이더리움 대량 매입을 재개하며 시장의 방향성을 뒤흔들었어요. 이번 분석에서는 블랙록의 움직임에 내재된 전략적 의미와 이더리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블랙록은 한 달 이상 이더리움을 지속적으로 매입해오며 기관 자금 유입의 대표적 신호로 여겨져 왔습니다. 6월 23일 블랙록은 8,172개의 이더리움 약 1,840만 달러 규모를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입금하며 매도 신호를 시사했습니다. 이 매도는 블랙록의 이더리움 매입 행보 중 처음으로 관측된 전략적 중단이었고, 시장은 이를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단기 차익 실현으로 해석했습니다. 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2,250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기관 매도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추적되는 블랙록의 거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리테일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을 동시에 유발했어요. 놀랍게도 블랙록은 같은 날만 1185개 의 이더리움 약 2,720만 달러를 다시 인출하며 매입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매도가 아닌 전략적 포지션 조정의 성격이 강합니다. 기관 투자자의 이러한 행동 패턴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알고리즘 리밸런싱 전략으로 일정 기간마다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금 최적화 목적으로 단기 손실을 실현한 후 재매수하는 것이죠. 셋째, 유동성 테스트 차원에서 대규모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슬리피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블랙록의 재매수 직후 이더리움은 강한 반등을 보이며 현재 2,446달러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의 행동이 시장 센티먼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보여줍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블랙록의 매도 후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거래량이 18% 증가했으며, 이는 시장 참가자들이 가격 변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리빗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옵션의 오픈 인터레스트가 15% 급증한 것은 해지 수요와 투기적 거래가 동시에 증가했음을 시사합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통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기관들에게도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의 거래 이후 이더리움 ETF로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이나 매도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매도 후 빠른 재매수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으로 분석됩니다. 첫째, 다이나믹 해징 전략입니다. 기관들은 종종 델타 뉴트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현물과 파생 상품 간의 균형을 조정합니다. 이더리움 선물이나 옵션 포지션 변화에 따라 현물 보유량을 조정하는 것이죠. 둘째, 리쿼디티 프로바이딩 역할입니다. 대형 기관들은 시장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마켓 메이킹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 매수 사이클이 반복될 수 있어요. 셋째, 플로우 트레이딩 전략으로 ITF 펀드의 창조 환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록의 이더리움 ITF인 EATHA는 매일 펀드 플로우에 따라 이더리움을 매매해야 하거든요. 블랙록의 투자 확신 이면에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강력한 펀더멘털이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전체 디파이 생태계 TVL의 55%를 차지하며,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제 사용량에 기반한 가치입니다. 레이어2 솔루션의 급속한 성장도 주목할 점입니다.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을 포함한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들의 일일 거래량이 메인넷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는 이더리움이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닌 확장 가능한 인프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엔터프라이즈 채택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JP 모건의 JPM 코인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되었고, 최근에는 골드만삭스가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신뢰할 만한 인프라로 인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의 70% 이상이 이더리움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서의 이더리움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이더리움의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전환 이후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현재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29%가 스테이킹되어 있어, 이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실질 공급량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EIP 로치로 업그레이드 이후 도입된 베이스피 소각 메커니즘입니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높을 때마다 이더리움이 소각되어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부 기간에는 신규 발행량보다 소각량이 더 많아 이더리움 총 공급량이 감소하기도 했어요. 비트와이즈의 스테이킹 ITF가 7월 4일 승인 예정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승인될 경우 기관들이 규제된 상품을 통해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연간 4%에서 6%의 스테이킹 수익률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블랙록의 복잡한 매매 전략과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단순히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블랙록을 포함한 모든 주요 기관들의 실시간 거래 분석은 물론 이더리움 가격 변동과 기관 자금 흐름까지 전문가들이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비트코인, XRP, 솔라나 등 주요 암호화폐들의 기관 투자 동향, 블랙록, ETF 동향, 그리고 매매 타이밍까지 영상에서는 다 전하지 못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지금 바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대응하는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2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하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간단히 메모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어요. 블랙록의 이번 움직임은 이더리움 시장 구조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6월 한 달 동안 블랙록은 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을 매입했고,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기관 매입 규모입니다. 이더리움 ETF로의 자금 유입이 19일 동안 12억 5천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단순한 투기 자금이 아닌 장기 투자 자금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매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는 구조적 변화의 증거예요. 쇼트 인터레스트 분석에 따르면 블랙록의 매도 발표 이후 이더리움 선물 시장에서 쇼트 포지션이 30% 증가했지만 재매수 발표 후에는 급격한 쇼트 커버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이 블랙록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허딩 효과도 관찰됩니다. 블랙록의 거래 이후 피델리티와 그레이스케일도 이더리움 포지션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대형 기관들 간의 전략적 동조화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2200달러에서 4000달러 사이의 레인지 바운드 상태에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2434달러의 50일 이평선과 2472달러의 100일 이평선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볼린저 밴드 분석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은 밴드 중심선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변동성이 수축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는 향후 브레이크아웃 가능성을 시사하는 패턴이에요. 상대 강도 지수 RSI는 현재 33포인트로 중립 구간에 있으며 맥디 지표는 골든 크로스를 형성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 가중 평균과 VWAP가 현재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기관 매수 평균가가 현재 시세보다 위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분석에서는 41.8% 되돌림인 2,580달러가 핵심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돌파할 경우 3,200달러까지의 상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은 거시 경제적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변화는 위험 자산인 이더리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 DXY의 약세도 이더리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일반적으로 대안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이더리움도 이러한 흐름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이더리움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 불렸다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실버로서 실용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는 위험 선호 심리를 회복시켰고 이는 이데오리움과 같은 성장성 자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망과 함께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대비 성과 부진 리스크입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2025년에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아웃퍼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둘째, 검증자 이탈과 스테이킹 불안정성입니다. 스테이킹 수익률 감소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대규모 검증자 이탈이 발생할 경우 네트워크 보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셋째, 레귤레이션 리스크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는 이더리움의 유틸리티 토큰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스테이킹에 대한 세금 정책 변화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넷째, 기술적 경쟁 리스크입니다. 솔라나, 폴리곤, 아발란체 등 레이어 1 경쟁자들의 성능 개선과 이더리움 레이어 2의 파편화 문제가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베이스 시나리오, 완만한 상승 기관 투자 지속과 스테이킹 ETF 승인을 가정할 때 이더리움은 연말까지 4,000달러에서 5,000달러 구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 대비 60에서 100% 상승에 해당합니다. 불시나리오, 강력한 상승 디파이 생태계 급성장과 실물 자산 토큰화 가속화, 그리고 메이저 기업들의 이더리움 채택 확산이 이루어질 경우 7천에서 10,000달러까지의 상승도 가능합니다. 베어 시나리오, 조정 국면 거시경제 악화나 규제 리스크 현실화 시 2,000달러 하단까지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록의 전략적 재매수는 이더리움의 장기 가치에 대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이는 이더리움 보유자들에게는 강력한 신뢰 신호이며 향후 ETF 승인 흐름과 맞물릴 경우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기관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더 이상 투기적 자산이 아닌 포트폴리오 필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테이킹 경제학의 성숙과 레이어 2 생태계의 확장,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큰화의 본격화는 이더리움의 펀더멘털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블랙록의 복잡한 매매 전략과 기관 투자 흐름을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매일 전문가들이 블랙록 ETF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모든 주요 암호화폐들의 실시간 기관 투자 분석은 물론 매매 타이밍과 리스크 관리까지 전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기관 투자 변화와 투자 기회, 혼자서 파악하기 어렵다면 지금 함께 하셔야 할 때입니다.
댓글창 아래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2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댓글창 아래에 링크 클릭하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간단히 메모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블랙록의 이더리움 매도 후 재매수 전략과 그 이면의 시그널, 그리고 이더리움의 장기 전망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특히 블랙록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확신을 통해 이더리움이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과 장기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정확한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